안녕하세요. 부산의사 김경열입니다. 오늘은 소니 미러리스를 사지 말아야 할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카메라 시장의 대세가 DSLR에서 미러리스로 넘어갔죠. 미러리스 카메라 브랜드 중에서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게 소니의 알파 시리즈인데, 특히 최근에 나온 소니의 3세대 풀프레임 미러리스들은 바디 성능면에서 타사 제품들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소니 카메라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여태까지 사용해본 소니 미러리스가 알파 6500, 알파 7 S2, R3 그리고 M3 이렇게 4대고, S3도 나오면 바로 살 생각이니까 뭐 소니의 충성 고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2-3년 동안 소니 미러리스를 사용하면서 느낀 7가지 심각한 단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족한 방진방적 시스템입니다. 소니 미러리스는 타사 대비 물과 습기에 굉장히 취약한데, 특히 여기 틸트 액정 안쪽을 보시면 틸트 액정과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플렉서블 케이블이 그대로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 케이블 삽입부에 땀이 들어가서 메인보드가 망가졌다는 이야기도 인터넷에 있고요. 설령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냥 딱 보기에도 노출된 케이블 부위에 물이 닿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오죠. 그리고 외국의 한 유튜버가 니콘 D850과 소니 알파7 R3를 비교한 실험을 했었는데, R3가 D850에 비해서 물기에 취약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바디 하부 쪽에 실링이 부족한데 배터리 커버 안으로 물이 많이 새어 들어갔습니다. Battery is really wet. What's interesting is the battery was on the underside. It is interesting. 관련 영상은 제가 밑에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뭐 M3는 후면 마그네슘 커버도 없으니까 R3에 비해서 당연히 더 안 좋겠죠.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소니 카메라를 함부로 들고 나가면 안 된다는 게 소니 카메라를 사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SD카드 인식 문제입니다. 이건 최근에 나온 이야기인데, 샌디스크 익스트림과 익스트림 프로 SD카드가 3세대 바디에서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소니 미러리스 유저들 사이에서 얼마 전에 이 문제가 공론화가 됐었죠. 저도 샌디스크 익스트림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피해 사례처럼 갑자기 파일이 지워진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없었지만, 가끔 SD카드가 인식이 안 되거나 바디에서 리뷰를 할 때 특정 파일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게 샌디스크 뿐만 아니라 렉사 같은 다른 SD카드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소니에서 바디 펌업으로 해결 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구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저질 LCD 모니터죠. R3도 타사 대비 좋은 건 아닌데 M3는 특히 저질 LCD 모니터로 유명하죠. 어느 정도냐면 2세대 알파7 M2의 LCD 모니터 해상도가 123만 화소인데 M3는 92만 화소죠.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다운그레이드가 됐습니다. LCD 모니터로 노출 정도 확인하기도 어려워서 반드시 히스토그램을 켜야 되고요. 남들 다 되는 화면 터치도 당연히 안 되고 초점 터치만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불편한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소니 미러리스 메뉴가 구린 건 굉장히 유명하죠. 어느 메뉴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도저히 짐작할 길이 없고, 파일 관리도 어려워요. SD 카드를 포맷하지 않고 그냥 컴퓨터에서 파일을 삭제하면 이런 식으로 파일 정보가 남아서 표시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이게 수백 장 쌓이면은 사진 리뷰할 때 굉장히 불편하고요. 포맷하지 않으려면 일일이 카메라에서 직접 삭제를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다고 포맷을 해버리면 사진 파일 번호가 1번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저처럼 사진을 많이 찍어서 번호 순서대로 저장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소니 카메라를 사면 안 되는 5번째 이유는 타임랩스입니다. 소니 3세대 미러리스는 남들이 다 되는 인터벌 촬영이 안 돼요. 2세대까지는 스마트폰으로 앱을 돈 주고 다운받으면 타임랩스를 찍을 수 있었는데, 3세대에선 그걸 막아놨죠. 그럼 인터벌 촬영 메뉴라도 넣어줘야 할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SNQ라고 타임랩스 비슷하게 찍는 기능이 있긴 한데 이건 FHD 1080p 동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4K로 동영상을 찍어서 빨리 재생하는 게 훨씬 낫죠. 진짜 러 사진으로 8K나 6K 타임랩스를 찍으려면 릴리즈를 따로 사야 됩니다. 이게 다른 카메라에선 기본적으로 되는 건데 안 넣어주니까 황당하죠. 참고로 편법을 사용하면 3세대에서도 진짜 타임랩스를 찍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뭐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여섯 번째는 도색이 잘 벗겨진다는 점입니다. 뭐 SLR 클럽의 소니 포럼에만 가도 칠 벗겨짐에 대한 글들이 많은데 저는 직접 경험한 거라서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여기 이제 R3 바닥을 보시면 둥글게 칠이 벗겨져 있죠. 좀 저질 삼각대를 쓰긴 했는데 그런 거 감안해도 칠이 잘 벗겨진다는 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소니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넣어주지 않는 스위블 액정입니다. 예전 DSLT 시절에 3웨이 틸트가 되는 스위블 액정을 넣어준 적이 있기 때문에 소니가 기술이 없다거나 특허 때문에 못 넣어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유저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거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스위블 액정만 넣어줘도 다른 브랜드에서 정말 많이 넘어오실 것 같은데 왜 이걸 안 넣어주는지. 어쨌든 오늘은 소니 미러리스를 사면 안 되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7가지 외에도 여러가지 자질구레한 단점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알파7 M3에 충전기랑 C타입 USB 케이블 안 넣어주는 거. 근데 R3에는 넣어줬으니까 그건 제외했고요. 그 밖에 색감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색감은 개인의 취향이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맞추기도 어렵죠. 어쨌든 오늘 제가 소니 카메라의 여러가지 단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너는 왜 소니 카메라를 쓰냐고 물으신다면 가격 대비 사진과 동영상품들이 뛰어나고 전자기기로서 카메라의 성능이 넘사벽이기 때문이죠. 특히 AF랑 연사가 좋고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고감도 촬영인데 이 점에서는 아직도 모든 브랜드를 포함하더라도 알파7 S2와 M3를 이길 만한 카메라가 없죠. 그래서 저는 소니 카메라를 쓰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카메라 뭐 살지 저한테 물어보면은 캐논 추천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유튜브 시작한다고 저한테 카메라 뭐 사야 되냐고 물어본 사람이 3명이나 되는데 3명한테 전부 캐논 M50을 추천했어요. 그 중에 2명은 실제로 M50을 구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캐논 관계자분들은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어쨌든 정리하자면 소니 카메라를 사면 안 되는 7가지 이유. 첫 번째, 부족한 방진 방적. 두 번째, SD카드 인식 문제. 세 번째, 저질 LCD 모니터. 네 번째, 불편한 유저 인터페이스. 다섯 번째, 타임랩스 불가. 여섯 번째, 칠 벗겨짐. 일곱 번째, 절대 넣어주지 않는 스위블 액정. 이상 7가지고요. 사실 이 중에서 몇 개는 경영진에서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서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이런 단점들을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네요. 뭐 다른 성능들은 이미 충분하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